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JTBC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진행할 예정인 러너입니다. 바로 C조에서 시작을 할 생각인데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사실 초보자 분들을 위한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최근 시카고 마라톤 영상들이 저의 알고리즘을 잠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카고 마라톤을 이제 말 그대로 컷오프 회수 차량과 함께 맞서 싸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했던 건요. 우리나라의 컷오프 시간은 대략 5시간 혹은 4시간 30분 혹은 길어봤자 5시간 30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상 속 그 러너들은 7시간, 8시간이 넘는 시간을 자신과 함께 끝없이 싸우며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였는데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도전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응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을 3시간 30분 프로젝트도 진행했고, 그리고 그 전에는 2시간 49분을 작년에 제가 페이서 메이커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다음 내년에 해당하는 영상들, 그리고 100일차 훈련을 아마도 제가 다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진행한다면 이번에는 서브 4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도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조차도 10km가 정말 멀게 느껴졌고, 풀코스라고 하는 거는 나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처음 시작을 얘기를 드리자면요. 저도 처음 목표는 10km를 빠르게 달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달리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사이클을 조금 탔었기 때문에 심폐적인 운동이나 그리고 인터벌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심장이 조금 강하게 단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10km를 마음먹고 뛰었을 때, 물론 그거 자체도 그때는 10km만 뛰었기 때문에 10km를 그냥 처음 뛰었을 때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록이 40분 초반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2주 뒤에 다시 10km를 뛰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무리 내가 뛰고 싶었지만 뛸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몸에 부담이 많이 갔고, 계단을 내려올 때도 제대로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난간을 잡고 한 칸 한 칸 비틀면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체력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제 실패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한다면 어떻게 차선 변경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부산까지 직진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정말 진땀만 빼고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속도를 어떻게 밟아야 될지도 모르고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100km를 달린다면 내가 그거를 과연 주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운동 첫 주에 30분을 쉬지 않고 뛰어야지, 혹은 5km를 매일매일 뛸 거야 등과 같은 결과형 목표를 세웁니다. 바로 저처럼요. 그렇지만 그 문장 안에는 이미 압박이 들어 있습니다. 쉬면은 실패할 것 같다는 느낌. 이 압박은 몸이 느끼기 전에 이미 뇌를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반대로 조금만 뛰어볼까? 라고 문장을 바꾸는 순간 뇌는 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 조금만이 더 오래 뛰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과한 의욕이 몸을 망치게 되었을까요? 다른 분들이 지금 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인간이 엄청 튼튼하다, 몸 자체가 건강하다, 인자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저조차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뛸 정도로 제가 지쳤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몸의 조직의 적응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나 심폐는 몇 주면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 같은 경우에는 숨통을 튀어야 될 만큼 3주에서 2주 정도면은 충분히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힘줄과 인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보 러너가 2주차, 3주차에 갑자기 정강이가 욱신거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육이랑 심폐는 어느 정도 컸으나 힘줄이나 인대가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비단 내 몸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인체 적응 연구에서도 근육에 비해서 힘줄이 구조적 발달이 더 느린 시간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쉬지 않고 달려야 진짜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걷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세계 곳곳에 유명한 가이드와 코치들이 달리기와 걷기를 권하는 건 그게 바로 초보자에게 지속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프 갤러웨이가 1970년대부터 주장했던 건 똑같습니다. 일정 시간 달리고 짧게 걷고, 이것을 반복함으로 해서 근육과 심폐에는 자극을 주면서도 인대에는 그 회복할 틈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요. 확실한 거는 이 방식은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과장 문구가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런 워크, 걷고 달리는 그룹이 마라톤 같은 장거리에서 근육통과 피로도는 낮았지만 완주 기록은 비슷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느리게만 간다가 아니라 짧게 쉬면서 끝까지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숫자형 목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리듬을 목표로 하는 것을 저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오늘 30분을 하기로 했다면 그 안에서 뛰는 것과 걷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러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이겼고, 달리기와 걷기를 반복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강도에서 누적 시간을 쌓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건강과 지속을 보장합니다. 지금 가장 완벽한 첫 달리기를 제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동네 공원에 나가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도 됩니다. 타이머를 꺼내서 2분 걷고 1분 뛰는 것을 반복해 줍니다. 준비 운동을 먼저 2분에서 3분 정도 발목과 무릎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허벅지를 가볍게 스윙을 해줍니다. 첫 2분은 대화 가능한 속도로 천천히 걸어줍니다. 목과 어깨에 힘을 풀고 시선은 멀리 보고, 알람이 울리면 1분 정도 가볍게 뛰어줍니다. 이 1분은 질주가 아니라 러닝 리듬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발소리를 작게, 상체는 흔들림 없이, 팔은 작고 빠르게, 다시 알람이 울리면 다시 걷기를 시작합니다. 방금 뛰던 심박이 살짝 내려오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3분을 5번만 반복하면 15분. 오늘은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일 또 나오고 싶은 감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 왜 강력하냐면요. 첫 번째, 몸의 약한 고리를 지켜줍니다. 같은 충격을 쉬지 않고 누적하는 대신에 한 템포씩 끊어주니까 인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두 번째, 뇌가 피로를 덜 느낍니다. 30분이라는 벽 대신 지금 1분만으로 쪼개니 할 수 있다라는 인지가 유지됩니다. 세 번째, 러닝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착지는 진폭을 가다듬고 다음 달리기에서 바로 적용하는 작은 피드백 루프가 생기게 됩니다. 기록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달리기보다는
천천히 걷고 뛰고 하면서 조깅의 체감 난이도와 회복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래 가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뛸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록이 아니라 리듬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강한 욕심으로 시작한 사람이 금방 지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훈련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계속의 기술은 강철 같은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한 습관을 반복하는 데서 생깁니다. 초보일수록 장비에 더 집착합니다. 오늘 달리기가 힘들면 신발 탓, 내일 달리기가 잘 안 되면 양말 탓. 러닝 실력보다 집에 러닝화 박스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걷는 날에는 핑계가 줄어듭니다. 걷기는 변명거리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리듬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남기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내일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신다면 걷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마저도 힘드시다면 런데이 앱에 켜보시면 걷기와 뛰기 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면서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런데이 말고도 다른 앱들도 충분히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는 초보자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러너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러너는 잘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역설적이게도 멈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급수대에서 속도를 살짝 줄이고 언덕 앞에서 힘을 살짝 아끼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과감히 쉬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더 멀리 나가기 위한 준비 호흡입니다. SNS에서는 자신이 잘한 것을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SNS에 있는 그런 빠른 러너들, 그리고 많이 달리는 러너들, 그런 러너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걷는 것만으로도, 뛰는 것만으로도, 오늘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분 걷고 1분 뛰었다면, 그걸 5번 반복해서 15분을 채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실패가 아니라 기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하신다면 걷기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결국 빠른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시기보다는 당장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혹은 올해 남은 대회에서 자신의 열정을 한번 뽐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